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래 진도가 아니라 잠깐의 이제 썸머리 과정으로서 우리가 사주팔자 해석을 할 때 어떤 논리로서 접근을 해야 될지, 자, 그런 의미에서 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의 해석이라는 것은 운을 해석하기 전에 첫 번째로는 먼저 명조의 관찰이 필요하겠죠. 즉, 명조의 관찰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글자를 사용하는가. 자, 우리는 모든 게 이제 일간으로서 해석 적용을 하는 논리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사주팔자를 해석하다 보면 그 일간의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를 규정 짓는 게 뭡니까? 나를 규정 짓는다는 것은 자기의 이름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직업이라는 것이죠. 직업에 의해서 나의 이 팔자의 이제 직업으로서 이제 실제로는 보면은 판별이 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실제로는 핵의 글자가 되겠죠. 자, 이것이 나인데, 그러면 이것이 보면은 핵의 글자가 우리가 사주팔자는 8글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8글자에 있어서 천간의 글자를 우리가 쓸 수도 있고 지지의 글자를 우리가 무교의 글자로 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규정 지우는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는 음양의 강약이라는 거죠. 즉, 내가 팔자에 양이 강한지 음이 강한지에 따라서 양이 강하다면 음의 글자를 무교의 글자로 쓸 것이고 음이 강하다면 양의 글자를 무교의 글자로 쓸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덥고 추움을 가장 잘 느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월이라는 거죠. 월은 기본적으로 강한 것이죠. 강하다. 자, 이런 월이 강하다는 것은 인묘진 사오 미까지는 양의 점증이죠. 따라서 이럴 때는 양이 강한 경우가 많겠고 신유술 해자축은 가을 겨울로서 음이 강할 확률이 높은데, 자, 그것도 무조건 그 월이 이제 강하다가 아니라 그 강한 것을 또 이겨낼 수 있는 조건들이 실제적으로는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음양의 강약의 법칙이라고 제가 강의에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음이 강하다면 양의 글자를 쓸 것이요, 양이 강하다면 음의 글자를 써서 실제적으로는 조화를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조화. 자, 그러면 이런 조화의 글자를 맞출 때 어떤 때에는 천간의 글자를 쓰고 어떤 때는 지지의 글자를 쓰겠냐는 거죠. 만약에 합이 없다면 그냥 보통 천간의 글자를 쓴다는 거죠. 천간. 자, 그리고 만약에 합이 있다면 합의 모양으로 글자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합이 있든 합이 없든, 자, 주변 글자에 충이든 형이든 이런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팔자 해석에 이제 나의 직업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자의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 팔자의 무교의 글자가 어떤 글자인가에 따라서, 즉 무교의 글자도 실제적으로는 한 개인 사람 또는 두 개인 사람 또는 많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합에 의해서 많이 흘러갈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다른 글자, 즉 양의 글자, 음이 강한데 양의 글자가 월, 일, 시로 천간에 있다든지 지지에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직업으로서 써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자, 이런 구조의 팔자들이 이것을 먼저 완벽하게 정해두고, 즉 확인을 한 다음에 어떤 글자가 이 사람의 직업을 구성하겠는지 그것이 우선적으로 나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명조의 관찰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명조의 관찰이 되어서 나의 직업의 글자가 이렇게 구성되어진다면, 자, 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어떤 글자가 있습니까? 크게는 첫 번째 대운이 있다는 것이죠. 대운. 자, 우리 이거는 10년을 관장한다는 거, 관장. 10년 동안 나에게 관장을 하니 그 운이 그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가장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운이 있다는 것이죠. 세운. 자, 세운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이거는 한 해 한 해죠. 신수죠. 신수. 자, 이것은 실제로는 보면 우리들이 잘못된 모양으로서 세운에 관해서 너무 집착을 하는데 실제로는 대운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즉 대운 밑에 세운이 대운을 만들어가는 스토리라는 거죠. 스토리. 자, 그리고 대운을 관찰하더라도 그냥 10년을 통틀어서 관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천간, 5년, 지지, 5년을 분리해서 실제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좀 많이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월운이 있겠죠. 월운은 또 뭡니까? 이 세운을 만드는 스토리가 되겠죠. 네 번째, 이제 일진이 있겠죠. 하루하루의 운세. 일진이라는 것은 또 월운을 이제 또 만들어가는 또 스토리가 실제로는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의미는 이런 게 세운까지를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보면은 비중을 세운에 우선적으로 두지만 실제 운명 관찰은 세운이 우선이 아니라 크게 대운에서 크게 길흉이 정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 대운이 날씨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비가 만약에 계속 온다면 세운에 잠깐 빠듯 한들 그 다음에 다시 또 우기가 그대로 지속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햇볕이 잘 나다가 갑자기 비가 한 번 내려오는 것은 그 운만 피하면 되니, 크게는 실제적으로는 대운이 나에게 운명적인 영향을 크게 관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팔자의 해석을 하려면, 운의 해석을 하려면 대운을 우선 분석을 하고, 즉 팔자 분석을 하고, 여기에서 직업의 글자죠. 직업의 글자, 즉 해거의 글자를 우선적으로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대운을 적용한다면 대운의 적용. 자, 대운의 적용에서 실제적으로 길과 흉의 모습이 실제로는 나오게 되고, 자, 거기에서 더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길의 운은 흉의 운에서 어떻게 보면은 흉은 실제적으로는 합충형의 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세운이 가세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확실하게 그 운세에서는 굉장히 위급한 요소가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것을 읽어주는 것이 바로 운의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육친의 해석을 우선적으로 많이 올리고는 있지만, 육친의 해석이 실제적으로는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살의 해석이죠. 신살의 해석. 신살의 해석 중에서도 실제적으로는 합과 충과 형의 해석이 실제적으로는 요 모양, 우리가 보면 원진도 있고 나머지 해도 있고 파도 있고 많죠. 자, 하지만 이 합과 충과 형만으로도 실제로 외형적인 변화죠. 즉 뭔가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나서 그 모습이 왜곡된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합충형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 원진이라든지 파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내부적인 뭔가 이 교란 상태죠. 따라서 이 팔자 해석에서는 신살의 해석 중에서도 합충형을 우선적으로 팔자의 해석에 고려를 해 두어야 된다는 거죠. 즉 육친의 해석 이전에 신살의 해석이 우선 적용을 해서 실제적으로는 대운에서 크게 길흉을 관찰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세운의 운의 접목을 하셔야 실제 사주팔자의 해석이 맞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냥 한번 어떻게 팔자를 이제 운의 해석 쪽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썸머리를 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